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노아 홍수의 과학적인 증거가 되는 지층과 화석에 대해 공부했었습니다. 지층은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쌓여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격변적인 힘에 의해 급속히 형성된다고 했는데, 그랜드 캐년이 노아 홍수로 형성된 아주 중요한 물증이라 했어요. 그리고 갑작스런 매몰로 인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화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노아 홍수의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지층과 화석은 전 지구적인 홍수였고 격변이었음을 증거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과학적인 증거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아 홍수를 말해주는 증거는 석탄입니다. 석탄이 무엇이죠? 네, 나무가 탄화된 것이에요. 즉, 산소가 차단되고 열을 받으면 석탄이 되는데, 이 석탄은 지구상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석탄의 거의 대부분은 희한하게 나무 자체 줄기가 아니라 껍질이라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석탄의 생성 조건은 한 가지 더 추가되어야겠죠. 공기가 차단되고 나무와 껍질이 분리되는 걸 설명한 후에 열과 압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무와 껍질이 분리되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에선 이 석탄의 형성을 습지 이론으로 배운답니다. 이 이론은 석탄을 구성하는 식물이 자라는 장소는 거대한 습지나 늪지였는데, 이곳에 수천, 수만 년 동안 나무가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라면 나무 껍질보다 나무가 훨씬 더 많아야 합니다. 습지 이론의 더 심각한 문제는 첫 번째로 발견된 석탄들은 습지 식물이어야 하는데 아니었어요. 그리고 뿌리도 없었습니다. 쌓이고 쌓인 거면 뿌리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늪지였다는데 해양화석, 즉 물고기나 조개 화석과 같이 함께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견된 석탄층이 너비가 수백 제곱킬로미터, 즉 한반도만한 곳이 있었는데 이렇게 큰 늪지대는 없다고 해요. 그러면 석탄의 형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또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홍수 이론이에요. 자, 이 홍수 이론은 석탄의 형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토양액화로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게 되고, 그 나무들은 물에 떠다니다가 나무의 줄기와 껍질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분리된 껍질은 물을 머금게 되고 무거워지면서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 가라앉은 껍질 위에 저탕류, 즉 빠른 속도의 흙더미가 순식간에 덮쳐 공기가 차단되고 압력을 받아 석탄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홍수 이론인 거죠. 근데 이 이론을 스티브 오스틴이라는 과학자가 노아 홍수를 근거로 해서 1994년에 발표한 것이랍니다. 그런데 당시 학계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요. 당신이나 그렇게 믿으시오 한 거죠. 그런데 10달 뒤에 이 이론을 실제화시킨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바로 세인트 헬렌 화산 폭발이었어요. 화산 폭발 이후에 얼마 뒤에 그곳에 가보니까 실제로 토양액화로 나무들이 뿌리째 뽑혔고, 화산 폭풍에 의해 아래 스피릿 호수라는 곳까지 쓸려 내려와서 약 100만 그루의 나무가 호수에 떠 있었어요. 그런데 나무들이 신기하게 껍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 속을 스쿠버한 결과 호수 아래에 나무 껍질이 1m나 쌓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 일로 홍수 이론의 힘이 실리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석탄도 노아 홍수 때 형성된 것입니다. 현재 지구의 석탄의 양은 정말 많다고 하죠. 그러나 노아 홍수가 만약 또 일어난다 해도 지금의 석탄의 양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현재 지구에 있는 나무보다 100배 많아야 가능하다고 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때가 훨씬 좋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정말 아름답죠. 심판받은 지금도 아름답다고 하는데 심판 전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처음이 그때가 좋았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노아홍수가 남긴 과학적인 흔적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노아홍수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주제가 또 있는데 바로 빙하기랍니다. 흰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남극과 북극은 언제부터 생긴 것일까요? 시베리아에 얼어붙어 있는 저 거대한 매머드들, 공룡들은 왜 멸종한 것일까요? 지금은 다 녹았지만 과거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의 대부분을 뒤덮었던 수천 미터 두께의 거대한 빙하들은 어떻게 해서 형성된 것일까요? 자, 이런저런 빙하기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질학자들은 이 빙하기 원인에 대해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동일과정적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빙하단의 형성이 갑자기 발생한 것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알래스카와 시베리아 일대에 나타나는 매머드 코끼리들의 격변적인 매장 같은 것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못한답니다.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지구 환경의 큰 이슈이죠. 만약 이 빙하단 육지의 얼음들이 다 녹아 바다로 흘러간다면 해변에 발달된 웬만한 도시가 덮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대류 현상에 의해 돌아다니고 있는 수증기, 구름, 비가 한꺼번에 다 비가 되어도 지구를 덮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빙하단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 지구를 덮는다면 그 빙하단의 얼음 형태로 되어 있는 물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도대체 이 빙하기가 온 원인은 무엇일까요? 과학자들도 시원히 밝히지 못하는 이 빙하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입니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 달 열일의 날, 바로 그날의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에 쏟아졌다. 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 40일 주야로 비가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품의 샘이 터진 것은 한마디로 화산 폭발입니다. 지각이 고여있던 물층을 땅속 마그마 불덩어리가 건드린 거예요. 모든 기품의 샘이 다 터졌다고 하니 상상하기도 힘든 땅의 심판인 거죠. 그리고 이 파괴력으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며 본래 하나로 붙어 있었던 이 지구 대륙이 이때 깨져나간 것입니다. 판구조론이라고 과학 시간에 배웠지요. 자, 그리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했는데 하늘의 창이 무엇일까요? 이 하늘의 창을 푸는 열쇠는 창세기 1장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분명 궁창 위에도 물을 창조하셨었어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물층이 우주로부터 오는 유해 광선을 막아주고 지구를 온상으로 만들어, 즉 온실 효과로 거의 온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이 몇백 년씩 장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층이 40일 동안 비로 쏟아진 것이에요. 이렇게 초기 지구 환경은 오늘날의 환경과 달랐습니다. 대홍수 기간 동안 화산 폭발과 그리고 땅속에서 분출되는 열 에너지로 엄청난 물이 증발하게 되고 이 엄청난 수증기들이 대기 순환 기전에 의해 급속히 극지방으로 이동하여 엄청난 양의 눈이 되어 극지방에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층이 사라지면서 기온이 떨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화산 폭발로 분출된 화산재가 대기에 계속 체류하면서 태양 광선을 차단했고 그로 인해 지구 온도가 급격히 저하되어 핵기울 현상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쌓인 눈들은 빙하로 변한 것이죠. 노아홍수 이전에는 전 지구가 온대기후였으니 한가로이 푸르 뜯고 있던 매머드들이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며 핵겨울 현상이 오게 되며 빙하 속에 파묻혀 버린 겁니다. 실제로 베레조프카 강 빙하 속에서 발견된 매머드 입속에 완두콩 5개가 있었고 50여 개의 아열대 식물이 뱃속에 있었어요. 이렇게 노아 홍수와 빙하기가 연결되어 있답니다.
자, 노왕수가 사실이었나?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공부 내일 마무리하겠습니다.